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비 9천억 엔, 우리 돈 8조 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6천억 엔은 전기와 가스요금 경감에 쓰고 3천억 엔은 기업 지원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올 여름 일반 가정에 매달 1,000엔 정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와 민간 기업 자금을 합할 경우 2조 8천억 엔이 미국 관세 대응 용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나라 돈을 풀어 경기 위축과 소비 침체를 막는다는 건데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예비비와 기존 예산에서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오는 30일 4차 관세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요. 일본은 미국 측의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등 모든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품목별 관세 조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상호 관세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미일 양측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관세 이슈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또 고물가 여파로 일본 가게 살림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는 오늘 물가 상승률이 1.5에서 2% 사이에 있다며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쌀을 비롯해 식료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에다 총재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 정책 금리를 올려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고 말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3월 17년 만에 금리를 올린 데 이어 7월에도 금리를 인상했지만 올 들어선 0.5% 정도로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경제는 지고 인도 경제는 뜨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인도 GDP, 즉 국내 총생산이 일본을 넘어 세계 4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일본 국가경제정책기구 니티 아요그 소속 경제학자 아르빈드 비르마니는 현지 시간 26일 인도는 세계 4위 경제 대국이 되는 과정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IMF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인도 경제 성장률이 6.2%를 기록하고 명목 GDP는 올해 말 4조 1,8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일본 경제 성장률은 0.6%에 그쳐 GDP는 4조 1,860억 달러를 기록. 인도가 근소하게 이제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행은 올해 일본 GDP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제시해 비르마니 박사의 예상보다도 더 낮은데요. 이렇게 되면 하여튼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어 인도가 GDP 기준 세계 4위 경제대국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7%대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세계 5위까지 차지했는데 3년 만에 일본을 제치고 올해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880달러에 불과해 세계은행 기준 중저소득 국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오늘 인도 센섹스 지수는 4시 기준 약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업기업들은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올 들어 4월까지 공업기업 이익 총액은 2조 1,170억 위안, 우리 돈 40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보다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매출 2천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 38억 원이 넘으면 이제
해당하는 이제 공업기업에 대해서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공산당이 소유한 국유기업 이익은 7,022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어든 반면에 민영기업 이익은 4.3% 증가한 5,706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또 외자기업과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의 이익 총액이 5,429억 위안으로 2.5% 늘어나 전체 이익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공업기업 미수금은 25조 8,600억 위안으로 9.7% 늘었고 완제품 재고는 6조 6,100억 위안으로 3.9%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 후속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로 이제 그 중국 제조 2025가 이제 끝나는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재건을 선언하자 중국이 이제 제조업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건데요. 중국은 10년 전에 제조업 강국 도약을 위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고 전기차와 조선 등 분야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와 신소재 등 첨단 기술을 우선순위에 둘 예정인데요. 나아가 내년부터 시행할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15차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5개년 계획은 내년 3월 양회에서 발표하는데 중국 제조 2025 후속 계획, 그러니까 10개년 계획이죠. 계획 역시 비슷한 시기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9일 허난성 로왕 베어링 그룹 공장을 찾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 세계 제조업 1위 국가로 발돋움했다. 제조업을 계속 더 잘해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위해 관세 전쟁을 촉발한 상황에서도 시 주석은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오늘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